제가 오늘 새롭게 가지고 온 테마, 앞으로도 계속 다뤄나갈 테마를 소개하겠습니다. 테마의 주제는 바로 투자 신념 깨우기입니다.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다룰 거니까 알겠는데, 갑자기 무슨 신념 타령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집중 안 하시고 들으시면 부동산 투자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적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왜 그래야 하면, 투자, 재테크,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고가 마음과 행동을 지배한다. 이 말을 저는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굳어져 버린 나의 신념이 생각을 만들고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 결국 오늘날의 현재 나의 모습과 내 주변 모습은 지난날의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만들어낸 현재 결과인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념. 신념이라는 단어가 참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념 때문에 투자를 시작도 하고 투자를 계속 잘 해나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가 하면, 그 반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신념 때문에 투자를 못합니다.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투자를 아예 못하기도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단어들이죠. 투자와 신념. 근데 쉽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단어들입니다.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거겠죠. 당연한 거죠. 세상 그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별거 없습니다. 내가 금을 사놔도 투자, 뭐 땅을 사놔도 투자, 주식을 사도 투자, 뭐 미술품, 예술품, 뭐 이런 것들을 사놔도 투자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내가 거주할 집,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같이 거주할 집을 살 때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부동산 업무를 봐오면서 그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사는 걸 투자라 생각 안 하시고 손해만 안 보면 되지 뭐 또는 그냥 몇몇 남의 말만 듣고 꼼꼼히 체크도 안 해보고 집을 대충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을 샀다가 나중에 처분을 할 때 뭐 당연히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직접 살지 않고 세입자에게 세를 주려고 집을 사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고요. 나와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집을 구입할 때도 집을 한 채 사면서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를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는, 그러니까 집을 구입할 때, 다시 말해 투자 물건인 부동산을 매수할 때 누구는 잘 샀고 누구는 못 사고의 차이인 거죠. 결국엔 거주할 집을 살 때도 투자자의 안목을 키워서 잘 사서 제대로 투자를 해야겠죠. 자, 다음 제일 중요한 신념입니다. 신념, 굳게 믿는 마음.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린 유아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본인이 살아오면서의 모든 경험, 뭐 즉 보고, 듣고, 배운, 이런 배워온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각자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화해서 굳게 믿어가는 마음을 갖게 된다란 그런 말이죠. 이것이 사람마다 갖게 되는 믿음으로써 내면의 무의식까지 지배를 하는 무서운 신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세의 A씨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자기도 모르고 이제 깊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날 이후로 A씨는 수영은커녕 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굳게 갖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바다로 해수욕을 하러 가자고 하면 산을 좋아한다고 산으로 가고, 한강의 다리를 지나갈라 치면 예전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7살 아들 녀석이 있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 해도 수영은 위험해, 물가인 근처도 가지 마, 이렇게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례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32세의 B 씨는 유년 시절 여느 평범한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부모님 사이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님이 연이은 사업 실패로 부모님 간의 다툼이 매우 잦았습니다. 몇 차례 사업에서 미끄러지신 아버님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이에 뭐 절대적으로 제지하고 뜯어말리는 어머님 간의 다툼이었죠.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옆에서 지켜보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를 탓하시던 어머니.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며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나쁜 거다. 넌 대출도 받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돈도 절대 빌리지 말고 반듯하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B 씨가 결혼을 하게 된 30세의 나이 때까지 이런 경험들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B 씨는 그렇게도 어머니가 원하시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며 만족해하며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쯤에서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말 중에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100% 아니 그 이상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 또한 저의 신념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믿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죠. 만약 A씨가 물에 대한 신념이 부정보다 긍정적으로 자리 잡았더라면 현재 A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요? 또 B씨가 성공한 사업가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본다면 A씨의 아들은 타고난 신체적 능력으로 수영 선수를 했었다면 성공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 거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B씨가 만약에 B씨의 경우 부모님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무난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또는 좀 더 긍정적인 사고의 어머니 밑에서만 자랐어도 그 영향으로 B씨가 해보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겨가면서 사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아닌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매출을 쭉쭉 잘 뽑아내는 한 회사의 사장님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